그럼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낭송가 협회 회원이신 김경숙 스님께서 함석헌 선생님의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 시낭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며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하며 일러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미 잊지 못할 세상을 떠나기 위해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북포럼 진행을 맡고 있는 정영숙입니다. 네, 이제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직업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 서비스 교육 뭐 이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교육도 들어오고 강사니까 이거는 할 줄 아세요? 하다못해 뭐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또 강의도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노를 못해요. 그래서 늘 예스만 외쳐대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자꾸 못하면 배우고 또 배워서 또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재능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강의들도 물론 되게 잘한다는 조금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봉사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혹시 컴퓨터 좀 할 줄 알아? 그럼 당연하지. 그 당연하지라는 말을 막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컴퓨터 좀 할 줄 아세요? 당연하지. 아우, 예, 좋아요. 내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네, 맞아요. 자, 이런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또 이러는 거죠. 질문이, 스마트폰 좀 만질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스마트폰 좀 만질 줄 아세요? 여기서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데 저도 그냥 제가 만질 수 있는 거리들이 있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연하지 껌이야 너무 잘해 이렇게 조금 으쓱하게 잘난 척을 좀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럼 잘 됐다 봉사 좀 하자 이래서 들어가게 됐어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강의를 하고 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알려주고 나니까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리고 너무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무슨 스마트폰에 자격증이 필요해? 라는 예, 스마트폰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네, 대답이 없어요. 아니, 그렇죠. 네,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공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고 났더니 내놓으래요, 뭐를. 그래서 뭐를? 그랬더니 자격증이 있어야지 된대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강의를 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막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자격증을 해서. 근데 정말 신기하게 스마트폰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 봉사하려다가 급하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심도 있게 배우게 됐는데 자격증 과정에 들어가서 알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진짜 0.1%도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배우러 가보니까요. 제가 아는 건 아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학교에 가져가요? 가져가긴 하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요? 갖고 있어요? 아니면 제출해요? 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반납했다가 그죠? 안 갖고 왔어요 이러고 숨겨두는 친구들도 있어. 간혹.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제출했다가 만지지 못해요 학교에서. 근데 제가 배우고 나니까 굉장히 감동스럽게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학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 교육이겠다. 왜냐하면 너무 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사진으로 찍기만 해도 뭐가 돼요? 네, 문제풀이가 다 나와요. 네. 오? 표정들이 이런데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아주 일부에 속하고요. 그리고 회사에 다니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와 이거 너무 편하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포럼을 강연 형식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 질문을 받는 것도 좀 난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기보다는 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정보들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궁금할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스마트폰 네 하시면서 질문거리가 있다. 네,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편하게. 아무도 없군요. 네. 네, 보통 이제 제가 수업 들어가는 거가 UCC라고 해요. 그러면은 UCC라고 얘기하면은 유튜브 많이들 생각해요. 영상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많은데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또 효과적으로 많이 좀 알려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위한 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또 책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학생들이 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SNS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책을 네,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모르고 조금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이 있겠지만 학생들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책 보고 이렇게 요점 정리하거나 이렇게 글을 가지고 올 때 어때요? 네, 다 타이프 치나요? 타이프 A4용지 한 장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려요? 타이프해서 A4용지 한 장 쓰는데. 한 시간. 뭐 A4용지 한 장에 1시간? 이거 곤란한데? 네. 네. 응? 얼마 정도? 1시간 반? 막 이러면 안 되지? 네.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한 2, 30분 걸리지 않나요? 테이핑만 하는데? 네, 타이핑만 하면. 타이핑만 하는데 아니, 얼마 책을 정리하는, 이게 책을 보고 요 문구가 괜찮아. 이거를 네, 보고 이렇게 친다. 한 페이지? 네, 한 페이지 보고 이렇게 베껴 쓰는데. 보고 베껴. 요점 정리해가지고 쓰는데. 보고 베껴 쓰는데. 베껴 쓰는데. 20분이요. 20분. 너무. 연습 좀 해야 되겠다. 이거는 되게 잘 되는데. 4-5분 정도? 네, 한 4-5분 정도. 네, 4-5분이나, 네, 조금 더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네. 근데, 제가 이걸로 하면요. 스마트폰으로 하면 딱 몇 초?
3초면 한 페이지 A4 용지로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책이 있어서 잠깐만 갖고 와볼게요. 네, A4 진짜 뭐 이렇게 한 장 쓰는데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학생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한 번만 볼게요. 이거 좀 잡아줄래? 그러니까 자 이거를 책을 가져다 대고 네. 누르기만 하면 네, 3초면 텍스트가 추출이 돼요. 텍스트까지? 네, 와. 텍스트까지. 네, 어디 갔을까요? 그래요? 네, 나왔죠. 네, 저 편집도 할 수 있어요? 네, 편집도 할 수 있어요. 좀 수정도 위에 할수 있고요?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오, 막 갑자기 이제 표정들이 저 상단에 연필 모양이 있는데 연필 모양으로 가지고 가서 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쓰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약간 이 볼록한 책이어서 그런데 밑에 정확하게 A4 용지처럼 반듯하게 놓고 찍게 되면 네, 거의 오타율이 없어요. 영어 당연히 오타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속하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를 네, 지금 자 많이는 말고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한자가 좀 포함이 되어져 있긴 한데 어려운 책을 골랐는데 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네, 바로 이 자리에서요. 번역까지도 돼요. 네. 자, 오, 네. 자, 한번 볼까요? 사전 번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죠. 한국어인데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하단에 떠져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여기에 밑에다가 그냥 하단에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위에 지금 한 요 정도 되는 문장을 복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편집이 아니라 번역을 바로 한 거거든요. 구글 번역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한데 사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거를 해보면 사무실 같은 데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되게 쉽게 네,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네, 이것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번역이라는 것이 단어를 그때그때마다 복사해가지고 찾아 넣기 뭐 이런 것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어떤 글 속에서 꾹 눌러서 복사라는 걸 하면 그 구글 번역기 혹시 쓰시나요? 구글 번역기에 설정을 탭하여 번역이라는 걸 설정을 해놓게 되면 글자를 눌러서 복사를 하는 순간 번역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그건 안 썼나 봐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제 방에 있는 네. 자, 문장을 하나만 네.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글을 복사를 하게 되면 상단에 한 문자가 펼쳐지죠. 이게 구글 번역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영어인데 한국어로 바꾸고 다시 네, 영어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네, 요게 바로 복사가 네, 돼요. 근데 기본 앱에서 열기 하면 이 순서까지 다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쉽게 그냥 그 자리에서 눌러서 복사하기만 해도 번역으로 바로 가서 이걸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사용하기가 쉽고 그리고 구글 번역기 쓰신다고 하시는데 즉시 번역이라는 것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눈 모양이 있는데 딱 갖다 대면 네, 번역이 바로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면은 영어인데 한글이 나에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교에 가보니까 학생들한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거의 스마트폰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잡으면 중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 중독이라고 할까요? 들어가면 원래는 내가 스케줄을 좀 보려고 들어갔어. 근데 들어가자마자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의 스케줄이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눈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보게 되냐면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그냥 이렇게 막 널어놓은 화면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카톡방 먼저 들어가고 딴 거 먼저 들어가고 내지는 SNS 하는 창으로 먼저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홈 버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가운데가 홈 버튼인데 홈 버튼 설정만 네, 있는 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의 스케줄이나 중요한 것들을 기록해 줄 수 있는 메모장을 이렇게 네, 펼쳐놓게 되면 항상 딱 내가 스케줄이
일이나 내지는 중요한 일을 체크하러 들어가야 돼. 뭐 숙제를 체크해야지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앱을 좀 다운로드 받으시면 활용하실 수 있는데 컬러 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 노트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거는 광고도 없고 아직까지는 네,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고 바탕화면에 깔아서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글이다 그러면 좋은 글을 이렇게 네,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좋은 글은 항상 좋은 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읽다가 되게 좋은 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꼭 복사해가지고 물론 이런 메모장이나 이런 데 넣어놓기는 하는데 그 메모장도 이렇게 막 쌓이게 되면 막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바탕화면에다가 좋은 글, 뭐 감사일기, 저 같은 경우는 북포럼 일정은 여기에서 준비해야지 될 건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서 만들어 놓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하면 훨씬 더 네, 스케줄 관리도 되게 좋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런 중독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눈안에 바로 보이게 해놓는 거 말고 우리가 공부하거나 내지는 나에게 조금 유익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화면을 먼저 만들어 놓는다면 내가 카톡 보러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메인에 쳐서 하면 이게 먼저 떠. 그러면 카톡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중요한 일 먼저 네, 선택을 할 수가 있게끔 되겠죠. 자, 이런 것도 관리가 가능하고요.